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예립입니다. 6월 27일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으로 육선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경기 지역에서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이들이 작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으로 육선 주호영 의원이 4선 박덕흠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습니다. 주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의장이 5선인데 6선이 부의장을 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기존 관례를 존중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장 부의장의 독단과 독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인 7개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도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후보는 정모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원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입니다. 여당이 후보로 추천한 부의장 및 7개 상임위원장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위협적 언행으로 개의를 지연시키다 퇴장하는 구태만 반복하더니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제소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목리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생각이라면 오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아무 반성과 쇄신도 없이 총선 불복과 민심 거역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니 국정 지지도가 20%대라며 내각제 국가였다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만한 지지율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벌써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더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전면 수용 및 즉시 공포할 것을 미리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고 전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대 주주 할증, 가업 상속 공제, 유산 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강론들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며 7월 말 세법 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들어 경기 지역에서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이들이 작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높은 전셋값에 경기서 내 집 마련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활용해 서울에 비해 저렴한 인접 지역에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에 따르면 올해 1에서 5월 수도권에서 생애 첫 집합 건물 등을 구입한 이들은 총 88,780명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내에 있는 집합 건물을 매수한 이들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55,893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는 16,936명으로 19%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전셋값은 6억 437만 원으로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당 평균 매매값을 웃돕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의 연 1에서 3%대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낮은 이자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정책 상품이 나온 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본 젊은 층들이 발빠르게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가 경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 도시인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선 에이펙 정상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을 분산 개최하는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차기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기본계획안의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가 홍자매 작가가 집필하는 새 오리지널 시리즈 이사랑 통역되나요를 제작합니다. 김선호와 고윤정을 주연으로 캐스팅했습니다. 이사랑 통역되나요는 다중언어 통역사 주호진이 세계적인 톱스타 차무희의 통역을 맡으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여러 언어에 능통한 통역사 주호진 역할은 김선호가 맡고 당찬 매력의 톱스타 차무희는 고윤정이 연기하며 일본 배우 후쿠시 소타가 이번 드라마로 처음 한국 작품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드라마 환혼, 호텔 델루나, 최고의 사랑, 주군의 태양을 집필한 홍자매 작가가 각본을 쓰고 붉은 단심을 연출했던 유영은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의 날씨가 사뭇 달랐습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속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났고 남부는 강한 장맛비가 집중됐습니다. 제주에는 호우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됐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했습니다. 제주에는 순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었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치솟았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 장맛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30도를 밑돌아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광주 28도, 부산 26도에 그쳤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다음 주에도 전국적으로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